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지 않습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작년 한 해 동안만 2,954억 불 정도의 흑자를 남겼거든요. 멕시코는 1,118억 불 정도. 이런 종류의 무역 질서를 계속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니까 다른 사람 딱한 사정을 이해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미국과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는 이익을 남기고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서 여러분들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용인해서 안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사업가로서 활동해 왔고 협상에 능숙한 인물로 통합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그의 협상 스타일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중국의 보복 관시가 뒤를 따르자 그는 금요일 날 SNS 트루스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잘못 플레이를 했고 중국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이 영어 표현을 보면 afford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 만한 여유가 있는,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했다. 보복 관세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미국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악의 경우는 당신들이 미국 시장 접근 가능성을 봉쇄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초기 입장을 중국이 항복할 때 미리 붙기 때는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술에 바탕을 둘 때 관세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내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 양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최대한 여러분들 거래 파트너를 압박한 이후에 거래를 제한하는 그걸 맥시멈 프레셔 스트래티지, 먼저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하고 항복 또는 양보 후에 거래로 이끄는 전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업가고, 그리고 중간에 그런 언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중들하고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대중을 통한 압박 강화, 메시지 전달, 그리고 최후의 여러분들 양보는 최후에 하는 거지 중간에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스스로 양보하지 않되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게 유도하고, 이것은 자신의 브랜드인 항복하지 않는 리드라는 그런 브랜드 유지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해야 그다음에 이제 오판을 안 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협상 스타일을 전제로 관세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게 되면은 닥터 AI 이야기는 단기적 해결은 어렵다. 트럼프는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낼 때까지 버티기 때문에 당분간 관세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는 자본시장도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권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폭락 일로를 달리는 거죠. 미중 갈등 장기화 가능성에 정권시장이 베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에 기반을 두면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가 있는데, 첫째, 중국은 실질적 항복 없이는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에게. 둘째는 따라서 무역전쟁은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단 극적인 타협안이나 양보안이 나오게 되면은 극적인 반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나전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협상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전형적인 압박과 양보 전략을 사용하는 사업가인데, 협상 초기에 과도한 정도 요구를 하고 그것을 좀 깎아주는 데 익숙한 그런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최대한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 4년 전에 2020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런 모멸도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SNS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트루스 소셜이라는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